이 바이크 이름은 뭔가요? 이 바이크 이름은 뭔가요? CB650R입니다. 이 바이크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6년, 7년 만에 이제 바이크를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키로수랑 구매를 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4개월 정도. 네. 그리고 적상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2000km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길들이기 단계는 다 끝나신 상태에서 네, 그렇죠. 지금 바이크를 타고 있으신 거예요? 1000km까지만 타고 돼 있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출력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간대를 달리고 있죠. 사실 이 CB650R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 650 라인에 제일 초창기 모델이었던 CBR650F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CB650F도 있어요. CB650F, 그쵸? 근데 요거랑은 뭐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샤시가 조금 더 경량화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 네. 마력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가진 건 다 같이 가지고 왔는데 네. 추가된 게 이제 TCS가 TCS. TCS가 있네요. 네, TCS가 추가됐어요. 추가적으로 또 슬리퍼 클러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 그리고 이게 CB650R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 중인 고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몇 번째로 받으신? 이제 제일 처음에 혼다 코리아를 전화했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따로 예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뭐 포르자였나? 거기서 예약하는데 그 순서가 많이 밀리면서 좀 그 혼다 코리아에서 많이 힘들었었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금을 거는 예약 자체를 아예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언제 전화 다시 달라 네. 하고 계속 그런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서너 번씩 계속 전화를 했어요. 네, 언제 들어오는지. 그래서 부단한 어느 노력이 날 딱 있으셨네요.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날 들어옵니다 라고 해서 부랴부랴 예약을 했죠. 장단점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짤막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가격이에요. 가격. 네, 왜냐면 이 1000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4기통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새 차로. 네. 게다가 전기 계통에 있는 장비까지도 굉장히 빵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TCS, ABS 같은 경우도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덤으로 이제 어시스트 클러치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익숙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감되진 않지만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달려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CB650R을 이제 타신 게 네. 미들급이자 리터급 그 이상의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들급으로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25cc만 그동안 줄고 타오셨던 형님분이 봤었을 때 네. 초보자들이 요거를 탈 수가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원동기밖에 안 탔습니다. 그리고 복귀하기까지 7년 걸렸는데 네. 그동안 이제 오토바이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네. 근데 타고 일주일 정도만 지나니까 스로틀 반응이라던가 핸들링이라던가 뭐 네. 이런 거는 다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네. 그 발착지성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트고가 몇 mm예요? 시트고가 810mm. 810mm면은 제가 타고 있는 지금 T-Max랑 한 10mm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걸로 네. 보이는데, T-Max 같은 경우에는 이 양옆에 시트가 굉장히 이제 넓다 보니까 발을 내딛는 데까지 굉장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랑 다르게 네. 이런 매뉴얼 바이크 같은 경우는 시트 폭이 좁아요. 네. 그래서 시트고가 높기는 해도 지금 높이가 178입니다. 178. 178인데 슬리퍼를 신고 네. 혹은 그냥 스니커즈 아무 깔창이 없는 스니커즈를 신고 해도 뒤꿈치가 다 닿여요. 네, 그래서 흔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크의 특징이나 뭐 시트고 그리고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다면은 어떤 바이크든지 간에 이게 단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무거워요. 무겁다. 경량화를 했다고 해도 200kg가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토바이를 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사거리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서 네. 제가 급브레이크를 앞브레이크만 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통 튀면서 이제 서서히 쓰러지는데 네.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 상태에서 천천히 쓰러지다가 이제 우측으로 한번 도다리 부분을 한번 했어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네, 어디 다치진 않았는데 마음이 다쳤어요. 네. 뭔가 지금 흔적이 남은 부분은 네. 엔진 케이스 부분에 살짝 찍힌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네. 그걸 볼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경각심을 가지죠.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제 예, 무거운 거는- 이렇게 찍힌 자국이 예. 이 바이크에 적응해 가면서 생긴 그런 어떤 영광의 상처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이때는 쉽게 말해서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액땜했다. 이제 그때 한번 한 다음에 불안해져서 이제 프라임 슬라이더도 바로 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붙였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살인 거겠죠? 그래서 구매했을 당시에 파츠들이 없어가지고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주문하고 갔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많이 걸렸을까요? 초기에는 이제 CB650R이 최초로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 외장 파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직배송으로 네. 다시 받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장점 부분에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CB650R은 이제 타이 혼다예요. 일본 혼다가 아니라 타이 혼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속품들이 굉장히 싸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프라임 슬라이더를 달았잖아요. 네. 이 단 상태에서 넘어졌을 때 네. 프레임 슬라이더 가격보다 네. 그냥 여기 있는 엔진 케이스, 찍혀있는 엔진 케이스를 다는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네, 엔진 케이스 가격이 얼마 정도 하던가요? 3,000원이고요. 프레임 슬라이더는 이게 12만원짜리예요. 12만원짜리. 여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긴 한데 또 그 외에 더 다치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어서 달아놓긴 했지만 일단은 장점 부분은 부속품들이 굉장히 싸다. 그러면 이제 장점하고 단점 그리고 이 바이크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게 이 애프터마켓의 지금 부품의 존재 여부 유무 요런 거랑 이제 또 출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팁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다 들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만 듣고서는 이 CB650R을 잘 확실히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타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뭐 타셔도 뭐 구경해 보셔도 괜찮기는 한데 한 대? 한 대 깔면 인수예요. 뭐라고요? 깔면 인수요. 깔면 인수요? 네. 와. 얼마든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깔면 인수랍니다. 제가 깔지 않도록 하면서 바이크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바이크는 제 겁니다. 와, 진짜 이게 저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세는 편안하지만 미들급이라는 바이크라는 인식은 확실히 시켜주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편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런 퍼포먼스, 파워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전에 탔던 그 CBR 650F 비한다면은 약간의 출력 상승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바이크가 굉장히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느낌도 있어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RPM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또 한 번 소리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소리가 바뀌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자세 자체가 이제 네이키드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도로의 환경을 곧바로 제가 느낄 수 있는 시야각을 갖추고 있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급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잠깐 시승을 한다고 바이크를 타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열기 부분이 풀카울링 바이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리 전체적으로 퍼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열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열기가 공산이 돼서 조금 덜 더운 그런 열기를 가진 바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촛대뼈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무릎까지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열기 자체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더운 수준이라고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특징이 있다면은 제가 탔던 650F도 그렇고 CB650R도 그렇듯이 5000rpm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진동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들 쪽 진동이 약간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핸들 쪽 진동은 핸들 밸런스, 무거운 핸들 밸런스를 장착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상쇄를 시켜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다리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진동이 좀 있습니다. 이 진동이 발부터 시작을 해서 허벅지 라인까지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긴 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RPM을 좀 써볼게요. 일단 만 RPM 이상까지도 한번 쳐봤는데 힘이 정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저속에서 힘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발휘를 하고, 그리고 고속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딘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느낌의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에는 밀린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은 딱히 밀린다라는 느낌은 없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CB650R 같은 경우에는 기름 게이지가 있어요. 기름 게이지가 상당히 익숙하네요. 제가 기름 게이지가 있던 바이크들만 타와서 그런지 기름 게이지가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지금 없는 바이크인 R6를 타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 RPM 사이 안에 있는 이 숫자가 기어 단수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옆으로는 기름 게이지, 그리고 속도계,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아주 짧게 총 적상거리를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도 이제 형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딱히 특색은 없지만은 만족스러운 바이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정말 일맥상통하게 딱히 그렇게 큰 특징은 없어요, 바이크를 탈 때. 그런데 이제 이 RPM 구간대마다의 아주 고른 분포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타기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저속 주행이 필요한 이런 시내 구간 내에서는 RPM을 조금 낮춰서 사용을 해야지만이 좀 톡톡 튕겨나가는 이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반클러치를 사용을 해서 조금 스트레스감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바이크 상당히 재밌네요.